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35년의 어느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뉴스 헤드라인은 과연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5천조 원 돌파, 애플을 넘어서다 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공룡 삼성의 해체, 메모리 사업부 매각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일까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전 세계 IT 생태계의 거대한 축인 삼성전자의 가장 위태롭고도 찬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삼성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제 초격차는 끝났고 추격자들에게 발목을 잡혔다고 말이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도약을 위한 짧은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주가 예측을 넘어 10년 후 삼성전자가 마주할 잔혹한 현실과 파격적인 미래를 현미경처럼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 혹은 아주 냉정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삼성의 역사는 늘 위기라는 단어와 함께 해왔습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고 외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삼성은 싸구려 가전제품을 만드는 이류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삼성을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다시 한번 그때보다 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실적이 아닙니다. 바로 삼성스러움의 상실이죠. 과거 삼성의 무기는 압도적인 속도와 완벽한 수율이었습니다. 남들이 10을 갈 때 100을 달려가던 그 저력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실책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두뇌인 엔비디아의 간택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삼성.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지연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몰락의 전조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3나노, 2나노라는 꿈의 공정에 먼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손 고객들은 왜 여전히 TSMC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수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의 철학과 달리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삼성의 전방위 구조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여기서 반전의 시나리오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완전히 분리하는 빅뱅 수준의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텔조차 포기하지 못한 파운드리의 독립. 삼성이 만약 이 결단을 내린다면 10년 후 삼성의 시가총액은 지금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애플의 칩을 삼성이 만들고 퀄컴의 칩을 삼성이 완벽하게 뽑아내는 시대. 이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의 관료주의와 성과주의의 함정입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이제 도전적인 과제보다는 실패하지 않을 과제에 매달린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1등이라는 자만심이 만든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깨부수지 못한다면 10년 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처참한 숫자를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삼성은 이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팔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나노로봇과 거실을 활보하는 휴머노이드를 파는 기업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이 숨겨둔 비장의 카드, 그리고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10년 후의 구체적인 시가총액 전망치와 글로벌 순위 변화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성이 현재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인 제3의 반도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HBM을 넘어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기술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 세계가 AI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의 서초 사옥과 기흥 캠퍼스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인공지능 시대의 쌀이라 불리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내줬다는 사실은 삼성에게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선 생존의 공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삼성은 왜 그토록 잘하던 메모리에서 뒤처진 걸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삼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HBM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영진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시장성이 없다. 그 한마디에 관련 팀은 해체되었고 연구는 중단되었습니다. 효율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했던 삼성의 관리 시스템이 오히려 미래를 보는 눈을 가렸던 겁니다.
반면 끈질기게 기술을 밀어붙였던 경쟁사는 젠슨 황의 엔비디아와 손을 잡으며 승전고를 울렸죠. 이것이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삼성 위기론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HBM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0년 후에 삼성전자를 결정지을 승부처는 바로 커스텀 AI 반도체와 추론용 반도체 시장입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GPU 중심의 AI 생태계는 너무나 비싸고 전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전용 칩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서 삼성의 진정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전 세계에서 설계를 할 수 있고 메모리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징 공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은 오직 삼성전자뿐입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턴키 전략이라 부릅니다. 10년 후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독점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그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볼 곳은 결국 삼성의 파운드리와 메모리 복합 생산 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과 그 안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복잡한 기판 공정까지 모두 삼성의 공장에서 한꺼번에 완성되어 나옵니다. 이때 삼성이 벌어들일 수익은 단순히 부품을 팔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400조에서 500조 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처럼 플랫폼과 하드웨어를 수직 계열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시가총액 1경원, 즉 7조 달러의 시대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물론 이 장밋빛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팹리스 기업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TSMC를 삼성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분사입니다. 만약 삼성이 메모리와 스마트폰 사업을 떼어내고 파운드리를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플과 퀄컴은 자신들의 설계 도면이 삼성 휴대폰 사업부에 유출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직 순수한 제조 파트너로서 삼성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10년 후 삼성이 과감하게 이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삼성 파운드리의 주가가 엔비디아를 추월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의 삼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거센 추격입니다. 10년 후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자급자족하게 되는 순간 삼성의 주 수입원이었던 범용 반도체 시장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결국 삼성에게 남은 길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초격차 기술뿐입니다. 지금 삼성이 개발 중인 마하얀 같은 추론용 AI 가속기가 바로 그 희망의 씨앗입니다.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를 8배 줄이면서도 성능은 극대화한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주인들은 삼성의 문 앞을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삼성은 과연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시 엔지니어의 삼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0년 후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차트에 그려진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평택 캠퍼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연구원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혁신의 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이 준비하는 미래는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삼성이 왜 최근 들어 로봇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스마트폰이 사라진 자리를 채울 삼성의 다음 먹거리,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삼성의 미래 시가총액을 결정할 포스트 스마트폰의 정체, 다음 장에서 아주 자세히 공개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이 작은 직사각형의 기기 스마트폰.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스마트폰의 혁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놀라운 변화는 없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미 10년 전부터 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대한 공포 섞인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35년 삼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팔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인간의 동반자입니다. 최근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를 단순히 신사업 진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삼성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두뇌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두뇌를 담을 몸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당신을 반기는 것은 갤럭시 폰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집안의 모든 가전을 제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의 진화가 아닙니다. 삼성은 이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자체를 점유하려 합니다. 삼성이 그동안 축적해온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술, 그리고 초정밀 제어 기술이 이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하나로 집약되는 순간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삼성의 손안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로봇 사업부가 가전 사업부의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로봇의 OS, 즉 운영 체제까지 장악한다면 그 기업 가치는 지금의 삼성전자 몇 개를 합친 것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도에 거대하게 자리 잡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반도체만 바라볼 때 삼성은 조용히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낙점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에서 성공했던 방정식을 바이오 위탁 생산인 CMO에 그대로 대입한 것이죠. 10년 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순히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가 아닐 겁니다. 유전자 치료제, 맞춤형 항암제 등 인류의 생명 연장을 설계하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가 디지털 시대의 쌀이었다면 바이오는 고령화 시대의 공기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삼성이 휘청거릴 때 바이오가 그 밑바닥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쌍끌이 구조. 이것이 바로 삼성이 그리는 시가총액 5천조 원 시나리오의 핵심 퍼즐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배구조와 승계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숙명과도 같은 이 문제는 10년 후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총수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가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결코 삼성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삼성이 과연 오너 경영에 과감한 결단력을 유지하면서도 전문 경영인의 합리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삼성은 기술적으로는 1등일지 몰라도 시장의 평가에서는 영원히 애플의 뒤를 쫓는 2인자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많은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0년 동안 묻어두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한 글로벌 투자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성장이 끝난 대형주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 거대한 변신을 시도하는 거대 스타트업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성공하면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주겠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10년 후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가총액 탑3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아니면 거대한 해체와 매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지는 결국 지금 삼성이 내리는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최종 결과표가 될 2035년 확정 리포트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삼성의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반도체도 로봇도 바이오도 아닙니다. 삼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최후의 시나리오,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을 이제 공개합니다. 과연 10년 후 삼성전자의 주가 앞자리는 무엇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드디어 2035년의 장막이 걷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삼성전자의 여정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 투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도 파격적인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10년 뒤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미래학자들이 내놓은 시나리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수치는 바로 시가총액 2천조 원 돌파입니다. 현재보다 약 4배에서 5배가량 커진 규모죠. 주가로 환산한다면 이른바 3만전자나 5만전자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 액면분할 전 가치로 따졌을 때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황제주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익의 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삼성이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하드웨어 제조사였다면 2035년의 삼성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삼성 가전과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독료를 받는 모델,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해 가격 결정권을 온전히 쥐는 모델.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주가는 결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술의 격차가 좁혀지고 지배구조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면 우리는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걸어갔던 쇠락의 길을 삼성에서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변화의 파도를 타지 못해 몰락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10년 후의 삼성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성은 메모리의 한계를 넘어 AI 반도체와 파운드리에서 TSMC와 대등한 위치에 서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대체할 로봇과 바이오라는 양대 축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셋째, 오너 경영의 리스크를 투명한 지배구조로 전환해 글로벌 자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삼성전자는 비로소 국민주를 넘어 세계의 중심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매일 확인하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들이 매 분기 발표하는 기술 로드맵에 집중하십시오. 특히 이나노 공정의 양산 성공 여부와 로봇 상용화 속도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지을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삼성은 더 이상 단순한 주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과 함께하는 거대한 펀드와도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2035년 거인은 몰락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왕좌에 앉아 있을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도약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삼성의 DNA가 다시 한번 발휘될 것을 말이죠. 10년 후 이 영상을 다시 꺼내 보았을 때 오늘의 분석이 성지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10년 뒤 모습은 결국 오늘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의 냉철한 시선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에 동참하는 뜻깊은 여정이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10년 뒤 미래 예측해본 지식 클래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